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현대로템이 중동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여해 아랍에미리트와 중동을 위해 만들어진 K2M 전차를 공개하고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21일부터 25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열리는 이덱스 2021 국제 방산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덱스는 지난 1993년부터 경연제로 열리는 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육해공 통합방산 전시회로 올해는 전 세계 62개국에서 1240여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 우리나라에서는 현대로템을 비롯해 국내 15여 개 방산업체가 참가해 주력 제품과 기술 역량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전시회는 중동의 부호들이 많이 참석해 즉흥적인 무기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박람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K2 전차를 비롯해 지뢰 및 각종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장애물 개척 전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다목적 무인 차량인 HR 셰르파도 함께 선보이며 수주 활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대로템은 중동과 유럽, 아프리카 등 전차 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으로 K2 전차 수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동형 K2 전차를 전시하고 해당 지역군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추진해 기술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중동형 K2 전차는 사막과 같은 고온의 환경에서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한국의 K2 전차를 개량한 차량으로 엔진의 냉각 성능을 향상시키고 고온용 궤도를 적용해 중동의 고온 환경에서도 기동 성능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K2M 전차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외부 장갑의 강화입니다. K2M 전차 모형에서는 전면 장갑과 포탑 주위에도 장갑이 둘러져 있어 우리나라가 터키에 수출한 알타이 전차를 연상케 합니다. 아마도 사우디의 M1 전차 등이 대전차 로켓에 파괴되는 것을 보고 장갑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RWS가 후방에 배치되었으며 외부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카메라와 능동방어 장비도 눈에 띕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서 K2 전차의 판매가 유력한 나라는 오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만은 영국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현대로템과 K2 전차 76대를 8억 8,500만 달러 규모로 구매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국내 언론에서 보도했으며 K2 전차의 판매 금액과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총 1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현재 중동은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에 대한 군사 지원 중단으로 미국제 무기 도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에게는 기회이지만 이들 나라의 K2M 전차를 비롯한 방위 물품의 수출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잠시 현재 미국과 중동의 상황을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예멘 대전을 이유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의 맹주를 자처하는 빈 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사우디는 미국의 중동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의 관계는 미국의 군수 산업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버팀목이었으며 지난 5년간 미국이 수출한 무기의 절반은 중동 지역에 보내졌고 그중 절반이 사우디에 공급되는 만큼 미국의 방위산업과 사우디의 관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사우디가 주도하는 아랍의 순위파 제국과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시아파 반정부 조직인 후티와의 싸움입니다. 미국은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와 순위파 제국에 대해 미군이 수집한 정보 제공 및 작전 실시에 필요한 각종 후방 지원, 게다가 예멘 내전에서 소비되는 대량의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등 예멘 내전에 간접적으로 개입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사우디 주도하에 2015년에 시작된 예멘 공습으로 17,500명 이상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으며 2천만 명 이상이 식량난에 빠지고 800만 명이 기아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2016년 10월에 예멘의 수도인 사나의 장례식장에 대한 사우디의 공습으로 민간인 695명이 부상당하고 137명이 사망했으며 2018년 8월에는 예멘의 한 시장을 공습하여 어린이가 56명 부상당하고 40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대량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는 사우디 주도의 예멘 내전 참전은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멘 공습에 참가하는 사우디 공군 조종사들에 대한 군사훈련과 훈련에 필요한 공중급유, 그리고 예멘 내전에서 소비되는 정밀유도 폭탄에 대한 미국의 공급은 계속되었으며 2019년에는 미국 의회가 사우디에 대한 각종 지원 중단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예멘 내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위한 무기 판매가 의회에 저지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무기 판매를 위한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80억 달러 이상의 무기 수출이 미국 의회에 승인 없이 이루어지는 등 문제가 많았으며, 새로 대통령에 취임한 바이든은 대선 기간부터 석유 구매와 무기 판매를 위해 사우디에 문제의 눈을 돌리는 것을 멈추고 지원을 종료시킨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 또한 지난달 28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를 대상으로 한 무기 수출을 일시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5일에 예멘 내전에 대한 지원을 종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일에 미국 국무부를 방문해 예멘에서 전쟁은 끝나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의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는 예멘 전쟁에서 관련 무기 판매를 포함한 본격적 작전들에 대한 미국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히고, 또한 예멘 내전이 인도적 전략적 재앙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동 전문가이자 외교관인 팀 밴더킹을 새로운 예멘 특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사우디가 주도하는 예멘 내전 개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중동 문제에서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예멘 내전 개입 중단을 밝힘으로써 중동에서 미국의 정책도 큰 수정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취해왔던 사우디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면서 중동 분쟁에서의 발빼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의 정세가 이렇게 돌아가자 유럽, 특히 이탈리아도 사우디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시켰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29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로의 미사일 및 공습용 폭탄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방 세계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무기 공급을 중단시키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는 중국과 러시아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기 거래는 경제적인 거래 외에도 정치와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이들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에 무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서방에 분명 큰 부담입니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군수 산업자들을 어떻게 설득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사우디의 국방 예산은 2019년에 784억 달러였으며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국방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우디의 국방 예산은 대부분 미국제 무기 구입에 사용되었으며, 예멘 내전은 미국의 군수 사업자들에게 무기를 팔 수 있는 구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상황을 이용한다면 우리나라는 이들 지역에 방위 장비 수출이 용이하지만, 문제는 방위 장비의 대부분이 서방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K2 전차의 파워팩은 모두 알다시피 독일제 기어박스를 사용하여 사우디로의 수출이 중단되었으며, K9 자주포 또한 분쟁 지역에 대한 독일의 엔진 수출 금지로 아랍에미리트의 K9 자주포의 수출이 중단되었습니다. 물론 터키가 국내 인증에서 탈락한 국산 변속기가 탑재된 파워팩을 터키 내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도입하려 한 것처럼, 무기 구입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국산 파워팩을 장착한 K2M 전차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서방 세계의 눈치를 봐야 하며, 또한 예멘 내전에 우리나라의 전차가 투입되어 민간인들에게 사용될 수도 있는 인도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중동은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셰일가스 등의 에너지 혁명으로 미국과 서방 세계들이 중동에서 발을 떼고 있으며, 그 틈을 타서 중국과 러시아, 터키 등이 중동의 무기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용할지 매우 주목되며, 세계의 역학 관계 속에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K2M 전차의 수출이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